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4%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9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전체적인 순매매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순매매 규모는 좀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재료들이, 악재들이 좀 부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조심하고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기사들 좀 들여다보면은 중동 전쟁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이 레바논도 좀 일부는 좀 참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이스라엘하고 좀 대립이 있지요. 또 그런데 저기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 때문에 좀 불안하지요. 또 그리고 홍해 쪽도 지금 불안해졌습니다. 그간 예멘 쪽에서 후티 반군이 지나가는 상선들 뭐 27차례나 공격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물류 수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국 적군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공격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시작하기는 쉬운데 참 끝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끝내기가 점점 어렵죠.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공격했는데 일단 시작하니 끝내기가 어렵고, 지금 이 후티 반군 이쪽도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 저번에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 중동 전반으로 지금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심리, 또 그리고 당장은 지금 물류 수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재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뭐 며칠 쉰다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또 전 세계 전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료가 되겠죠. 아직은 뭐 어디로 갈지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재료가 하나 딱 부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만 선거 관련해서 이건 정말로 답이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참 피곤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친미 쪽이 이번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친미 쪽이 잡았는데, 물론 친미 쪽이 잡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 쪽에는 좀 이익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이 또 어디 편에 쓸 거냐 하는 또 그 갈림길에 놓여 가지고 있죠. 그럼 중국에서 또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이 물론 뭐 누가 되더라도 계속 뭐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또 하나의 또 불안 요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앞서 요인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다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예상보다 좀 늦을 거.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에 물가 관련해서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쭉 올랐어요.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다가 거의 한 9% 근접 반성까지 오르다가 쭉 떨어지는 거 봤었죠. 그러다가 한 3% 부근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렇게 미국 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단 말은 지금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주식 시장에 돈 공급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ETF가 만들어져 가지고 또 주식 시장에서 그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수급적 요인들도 있고 참 좋지 않죠. 또 그리고 AI 관련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선진국 일자리 60%가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뭐 어떻게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겠다. 이건 뭐 보겠다는 겁니다.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AI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하나의 선이 꺼진 거예요. 선이 꺼져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기가 있는 거. 어떤 데는 이제 계속 흥할 수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좀 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갈림길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업하고도 바로 직접적인 그런 연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도 여기 사력을 다해서 여기 적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AI가 자꾸 산업 현장에 아니면 우리가 뭐 생활하는 곳곳에 삶에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기업들은 이 AI가 가능하다면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끌고 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또 새로운 게 돌아다니겠지만 그 변화의 시기 우리가 지금 한번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일단은 투자는 기업에 진행하는 게 주식 투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그쪽의 성공의 과실을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식시장에 악재가 생겼어요. 악재가 지금 굵직굵직한 겁니다. 그 하나하나 뭐 사안이 다 굵직굵직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제 좀 조심하겠죠. 그런데 이런 요인들은 전부 다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변동성은 곧 좀 사그라지고 나중에는 또 AI가 나섰을 때 또 전반적으로 기업들 수익이 개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형편이 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제 금융 투자 쪽은 이제 차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매수가 들어오죠. 올해 2024년도 딱 개장이 됐을 때 작년 연말에 11월부터 좀 올랐잖아요. 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 수급에 영향을 좀 줬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대충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직 기관들은 연기금이나 이 투신 쪽 매매를 봐서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관들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은 아직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래도 기관들보다는 순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이런 업종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종목들 몇 종목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이건 현재 들어가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눌림목이 와서 뭔가 움직임이 있죠. 여기서 지지 바르면 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관심을 좀 가서 봐야 돼요. 수급을 좀 들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연기금이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금 유통 물량도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좀 매수하고 있죠. 최근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다가 잠시 떨어진 거는 이 투신 쪽에서 물량이 좀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좀 나왔고, 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물량이 좀 나왔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물량이 좀 나왔고, 이런 물량들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뭐 이래 되면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한전 KPX를 보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단기간에 좀 올랐다가 이렇게 좀 조정되어서 눌림목 이런 모습 보이죠. 조금 더 되다 보면 36,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33,000원에 지지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는 안 했네. 잠시만요. 한전 KPX 수급을 보면 투신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주가 선도 비중이 가장 큽니다. 물량들은 지금 개인들한테 가장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씩 떨어졌던 것은 연기금 그리고 금융 투자 뭐 이런 순매도가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연기금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눌림목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뭔가 눌림목 들어왔죠.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가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잠시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그간 이를 팔던 세력들이 오늘 조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외국인이 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기관들도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이 조정은 이렇게 좀 차익 실현들이 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눌림목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 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흥화해운 요거는 저 후티 반군 공격 때문에 요게 좀 높아진 거예요. 그죠?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기 곤란하죠.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지금 이제 하나 찍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니머리도 지금 다이아몬드 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다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밖에 없어요.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죠. 동국제약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서 지금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다이아몬드 하나 떴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3S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 떠보십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하락 추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악재가 지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데 항상 이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은 몇 종목 아닙니다. 눌림목을 거치고 조금씩 탈출하는 종목들이 보이죠. 앞으로 우리가 마감 시황을 보면서 오늘 봤었던 몇 개 종목처럼 그간 이렇게 좀 올랐다가요.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눌림목의 형태를 보이게 되면 그간 이렇게 매집했던 세력이 있을 거고 또 팔았던 세력이 있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올랐을 때 그간 매집했던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종목 많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우리가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그게 점점 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부가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 수공업으로 있다가 산업혁명이 막 태동했을 때 그때 부의 이동이 일어났었죠. 또 그리고 뭐 컨베이어 벨트 등장해서 뭐 공장이 자동화될 때 이럴 때도 부의 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농업 사회에서 산업 국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부의 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또 이렇게 부의 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도 2000년대 뭐 그 초반 벤처붐이 한참 일어날 때 그때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또 나타났다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새로운 부가 형성이 될 때예요. 여기에 적응하기 뭐 힘들면 투자라도 해서 간접적으로 남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악재도 많이 쌓여가고 있고요. 또 위기도 있고 또 기회도 지금 상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이 변화 흐름에 올라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